근데 그걸 갖다가 경제 공동체라고 엮어가지고 말이죠. 부부도 별산제인데 뭐 박근혜하고 뭐 최서원 분하고 뭐 동성혼을 했나 뭘 했나 그렇지 않아요. 아주 요상한 논리를 가지고 되지도 않는 그 논리를 조를 해가지고 찌어가지고 말이죠. 다 엮어가지고 박근혜를 구속시키는데 1등 공신이 한동훈이다 말이에요. 한동훈. 그러면서도 그런 선동에 광우병이다. 그럼 미국 소 수입해서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 그래가지고 막 또 들고 올려나고 이 집단 최면에 걸린 국가처럼 옛날에 2002년도에 붉은 악마라 해가지고 그랬죠. 2002년도에 그러면 붉은 악마 귀신이 이 나라에 쓰였나 할 정도로 집단적으로 그런 나라가 아니었을 건데 그렇잖아요. 흰옷 입기를 좋아하고 백이민족인데 홍이민족이 된 거야. 홍이민족 막 붉은 옷 입기를 좋아하고 막 자극적으로 자극받아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래 자극적인 걸 좋아하고 그런 백성들도 아니었을 건데 원래 본성이 붉은 악마가 씌가지고 붉고 쭉쭉하게 됐나 북한 매크로 붉게 이 나라가 물들었나 그 세대가 있잖아요. 이야 월드컵 4강이다. 좋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수 믿는 축구 선수들이 좀 있어가지고 기도하는 간증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때 좀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과거에. 근데 요즘에는 그런 기도는 거의 안 합니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물론 그 영역 안에서 축구면 축구, 연예계면 연예계, 정치계면 정치계 이런 영역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필요하죠. 그렇지만은 지금은 정치의 영역이 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지대해져 가지고 박근혜 탄핵 되면서 이게 정치적으로 우파가 아니면 기독교인 연예인이면서 좌파 이게 위험하구나. 우리가 무슨 감독 있잖아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막 박수치고 외국에서 뭐 축구 좀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들어와서 기독교인 감독했던 그 사람 얼마나 간증하고 그랬어요. 근데 뭐 정치적으로는 좌파다 그럴 때 이거 아닌 것 같던데 그러잖아요. 이건 아닌데 영향력이 클수록 기독교인은 이라서 영향력을 주는 것보다 오히려 영향력이 큰 만큼 그 부정적인 영향력도 또 클 수가 있다는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는 그런 생각이 또 미치다 보니까 참 연예계라든지 문화계 스포츠계 이런 데 대해서 그냥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저 사람 잘 되기를 바라면서 국익이라 합니까? 국위라 합니까? 국위선양을 위해서 좀 꼭 바람직하지만은 않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기도의 낭비다, 시간의 낭비다. 어느 주도 이제 기도하면서 예수 믿는 우리 선수가 골을 못 넣어서 실망하고 그런 게 또 항상 골을 넣고 기도하고 하던 친구인데 그래서 그런 친구가 이제 내 기도 때문에 그런 건 알겠죠. 나도 이제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기도했으니까 n분의 1 그것도 안 되는 n분의 n분의 n승 1 정도로 예를 들어서 그 정도밖에 영향력을 안 줬다 하더라도 그 같이 기도했던 사람으로서 그런 선수가 다시 또 골을 넣어가지고 핵심적인 역할을 할 때 참 기분이 좋고 그러더라고. 그렇지만 이제 정치 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돼가 2019년, 2018년, 2019년 그럴 때죠. 그럴 때부터는 그런데 별로 저도 관심을 안 가지고 아예 축구 한 경기도 안 보죠. 월드컵인지 뭔지 그런 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거 자체도 과거에는 그리 했다 하더라도 그게 꼭 잘못됐다 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잘못됐다 하는 건 아니지만은 제 입장에서는 낭비로 느껴지더라 이 말이에요.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그런 거라고 하잖아요. 연예인 걱정, 정치인 걱정. 적어도 걱정하는 이보다는 정치인이 국민을 걱정하고 말이죠. 한편으로는 연예인이 그잖아요. 비연예인들을 저것 딴에는 일반인하고 연예인하고 이렇게 계급화시켜가지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걸 걱정을 해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연예인들 자살해 죽으면 어떡할까. 자기보다 훨씬 잘 사는데 그잖아요. 일반인들 자살해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없어서. 저거는 적어도 그런 건 안 하잖아요. 그 물질적인 요인 외에 다른 요인들로 자살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연예인들도.
그렇지만 세상에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 걱정, 정치인 걱정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뭐 그런 걱정, 우리가 정치인 걱정은 조금 약간 다른 거는 있어요. 우리가 정치가 무너지니까 여러분 국가가 흔들리잖아요. 국가가 박근혜 탄핵되고 이러니까 막 좌빨들이 막 선동해가지고 나라가 막 박근혜를 감옥에 넣어놔야 박근혜를 끌어내려야 있잖아요. 정의가 실현되는 것처럼 더 죄 많은 어떻게 보면 백성들이 국민들이 왜 죄도 없는 그걸 갖다가 뭐 경제 공동체니 묵시적 청탁이니 신조 유사한 거를 묵시적 청탁이라는 건 뭐 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법률적으로 경제 공동체라는 말이 막 부부도 별산지제 부부도 그렇잖아요. 혼인 해가지고 막 함께 재산을 쌓은 것은 그거는 이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살 때는 그 재산이 따로 되는 거예요. 공동명의를 한 게 아니면은 헤어질 때는 나눠 가지더라도 함께 떡덩이를 키우면 나누더라도 명의가 공동으로 돼 있지 않은 이상 특별하게 뭐 사해 행위라 해가지고 그 돈을 뭐 갚지 않기 위해서 명의를 옮겨놨다든지 예를 들어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면 자연적인 거라 하면은 거기에다가 남편비 때문에 아내한테 그걸 압류를 못 한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법률적으로 그래 만들어놨잖아요. 부부 별산제라고 그렇잖아요. 근데 뭐 최순실이하고 뭐 박근혜하고 뭐 설령 우리는 동성혼을 인정 안 하지만 동성혼을 했는 사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 경제공동체라는 게 통하지 않아 우리나라에는. 근데 그걸 갖다가 경제공동체라고 엮어가지고 말이죠. 부부도 별산제인데 뭐 박근혜하고 뭐 최서원 분하고 뭐 동성혼을 했나 뭐를 했나 그렇지 않아요. 아주 요상한 논리를 가지고 되지도 않는 그 논리를 조어를 해가지고 찌어가지고 말이죠. 다 엮어가지고 박근혜를 구속시키는데 1등 공신이 한동훈이단 말이에요. 한동훈. 그 우리가 그래도 문재인이하고 싸워야 되고 어차피 박근혜는 감방을 감기고 또 윤석열이가 또 어쨌든 간에 또 내보내놨으니까 윤석열이는 이제 그걸로 통치작하고 윤석열이도 누나 미안하다 하고 그 가서 사과 안 했겠습니까? 그네 누나 뭐 미안해요. 그때는 나도 쏟고 문재인한테 쏟고 언론에도 쏟고 그래야 그때 분위기가 그랬어. 그래 됐습니다. 국민들도 쏟고 뭐 다 쏟았는데 나도 쏟아가지고 그래 됐고 그래 했다 하면은 그 이해를 하고 저를 도와주시는 건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하고 그래 한 거 아닙니까? 그래 넘어갔지. 근데 실질적으로 그 칼잡이를 한 거는 한동훈이잖아요. 그때는 윤석열이하고 둘이서 뭐 생각이 같아가지고 한이 움직인 게 윤이 움직인 게다 갈 수도 있겠지 아닐 수도 있고 그 당시에는 윤석열이도 좌파 성향이었을 것이고 그 김건희도 그러잖아요. 자기들도 원래 좌파였다고 그래 이야기를 하잖아요. 커밍아웃이 된 거지 노출돼가지고. 근데 한은 그렇지 않았겠느냐. 근데 윤석열이는 우파 성향으로 많이 돌아왔어요. 지금 보면은 물론 의료개혁이라든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우파의 정체성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파 공산주의가 원래 의료를 국가의 그걸로 하는 것이 강하잖아요.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여러분 그 홍위병이라는 그 책 읽어보면 그 주인공이 약간 그 의사 역할을 하잖아요. 의사 역할을 하는데 그거는 뭐 대충 뭐 해도 의사가 뭐 공교육 수준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리 하는 듯이 그렇게 나와요. 그 이전 시절 이야기인데 모택동 시절의 그 홍위병 이야기를 자기가 이제 겪은 걸 가지고 미국 도망가서 적는 게 홍위병이라는 책이거든. 그래서 그 중국은 이 의료가 국가에서 다 그 통제를 하거든. 의사들도 요 보내고 저 보내고 막 그리 하거든요. 우리나라에도 그 보건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수준으로 모택동이가 의료 자체를 그냥 보건소 수준으로 다 만드는 거야. 만들어버린 거지. 그 전에는 모르겠고 저 책에 나와 있는 상황에서는. 그래 이제 그것이 공산주의 좌파의 의료 정책이거든. 의료 수준이 낮죠. 뭐 엘리트들이 갈 필요도 없어. 왜? 의사는 딴 직업을 가지나 뭐 메리트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국어 공무원이나 의사나 뭐 비슷하니까 그래 하는데 이 의료 정책에 대해서 자유도를 높이는 것이 우파잖아요. 우파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의료 기술도 높고
또 보상도 높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 같은 데 가서 의료 혜택을 받으려고 그러면 간단한 거는 그리 한다 하더라도 뭐 약간 기술이 좀 요하는 그런 거를 하는 거는 상당히 그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들어보면 미국 계신 분들이 뭐 한국에 나올 일이 있으면은 자기 좀 아픈 부위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좀 여기서 처리하고 또 가시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병원에서. 미국보다 좀 그 차이가 많이 나니까 비용 문제에 있어가지고 그래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윤석열이 같은 경우 이번에 의료 문제를 간접화 정책을 했죠. 그 의사들이 대부분 그 우파의 지지자들인데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가 우파에 대해서 그 문제에 있어서는 그 자살골을 넣은 거예요. 정치적으로 보면은 표 떨어지는 일을 했다는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해서 윤석열이가 노린 것은 뭐 중도나 좌파는 찍지는 않을 건데도 중도표를 흡수하기 위한 총선 전략으로 그리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그게 중도나 좌파는 찍지 않고 우파만 표가 떨어지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사 엘리트층들이 그거는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동지라 표현이 그렇겠지만은 우파의 여성분들 중에 뭐 우리 사위가 의사인데 그렇게 찍으러 가라고 그래도 기권을 해버리는 거야. 이번에 의료 문제에 있어가지고 너무 좌파적인 국민들은 그냥 뭐 의사가 많으면 좋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냥 그 지지한다 하더라도 의사들은 그 강력하게 반대하니까 의사들이 다 우파표거든요. 의사들 표만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 주변에 영향력이 있잖아요. 의사 가족도 있을 것이고 그 가족들이 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가지고 우파에 대한 내부 총질이었죠. 분명하게 한동훈의 형님인 윤석열이가 그 자유우파에 대해서 내부 총질을 한 거죠. 한편으로는 의사들이 막 얼마나 열렬히 지지를 했겠어요. 지지하고 보니까 막 의사들의 등에 칼을 꼽는 그게 동일하든 안 하든 그것이 이제 우리 일반 생활에서는 우리들한테는 그게 뭐 나쁠 것 없다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의사들 숫자 많으면 뭐 의사들 기술이 조금 떨어져도 숫자가 많으면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왜? 우리가 아프고 병드는 것이 항상 의사의 고난이도 기술이 있잖아요. 그것만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술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미 기술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의료 기술이 그래서 숫자만 늘리면 있잖아요. 그 기술을 물론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연습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숙련도를 높이고 정밀도를 높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렇잖아요. 장비가 또 새로운 게 나오고 기술이 새로운 게 나오고 기술이 발전할수록 배워야 될 게 많잖아요. 이런 이야기하다가 좀 다른 데로 왔지만은 우리 윤석열이하고 한동훈이는 이게